졸려. 그러니까 조금 넓은 공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살면서 다양한 걸 시도해봐요. 그냥 카멜레온처럼 사셔야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 발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뭐에 능력이 있는지, 뭐 내가 단지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 부합이 되면 제일 좋은 건데, 때론 내가 뭐 무심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한테 딱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실험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래 한번 살아보시라고. 에? 공부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없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냐, 내 나름대로 스스로 자꾸 해봐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잘 안 헤어지고 한국사 같은 게 잘 안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육성으로 제가 책을 쭉 읽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그걸 계속 들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게 아마 지금의 온라인 강의의 시초가 아니었겠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은 부등식.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수일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챕터 3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가 맨 마지막 부등식 영역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핵심적인 것만 쭉쭉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하는 것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 부등식. 이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자, 부등식에는 제일 처음에 1차 부등식 있죠. 맞죠? 뭐 1차 부등식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자, 1차 부등식이다. 우리 1차 부등식부터 1차 부등식. 자, 부등식은 우리가 방정식하고는 다르죠. 맞죠? 방정식은 우리가 등호 붙은 거고, 맞죠? 부등식은 우리가 부등호가 붙은 게 우리가 부등식이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게요. AX가 B보다 크다 라고 했다면, 그럼 무턱대고 우리가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아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는 양변을 우리가 A라고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죠? 따라서 요때는 우리가 X가 뭐다?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A가 0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맞죠? 따라서 우리가 X가 뭐보다 적다? A분의 B보다 적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A가 만약에 0이라면, 그죠?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A가 0이고, 자, 여러 가지를 봅시다. 여기서 몇 가지 더 나눠볼게요.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라 하고, A가 0이라면, X에 어떤 값을 대입시켜도 항상 우리가 0 되죠. 맞죠? 0은 항상 그럼 음수보다 클 거 아닙니까? 맞죠? 즉 X에 무슨 값을 대입시켜도 항상 왼쪽에는 0이니까 요 놈은 음수보다 크다. 따라서 X의 해는 뭐다?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 분석해 주시면 돼. X는 우리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 좀 더 세 번씩 A가 0이거든요. 이제 요거 네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A가 0이고 B가 이번에 뭐야?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무조건 0이 되겠죠. 맞죠? X에 어떤 값을 대입시켜도 0이 되는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얘가 최소한 0이 될 거고 그 이상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맞죠?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0까지 같이 적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여러분들 하면 차근차근 이게 1차 부동식 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한테 뭐 더 이상의 설명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2차 부동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동식 봅시다. 2차 부동식. 자, 2차 부동식은 지난번에 사실상 제가 2차 함수 할 때 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보죠. 그래프 두 개만 보시면 되잖아. 첫 번째,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자, 그럼 근이 알파고 베타. 방정식이든지 부등식인지 어떻게든 우리 근을 구해줘야 돼요. 요렇게 돼서 요놈의 그래, 요놈이 우리가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했을 때, 요런 구조가 됐으니까 a가 0보다 크죠? a가 0보다 크니까 요런 구조는, 그럼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 봤을 때 요거 첫 번째 우리 볼까? 첫 번째 케이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요 부분이 음수 부분이고 양수 요 부분 맞죠? 알파보다 적을 때는 다 양수고 베타보다 클 때도 양수다. 그죠?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된다? 우리 x의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적든지 x가 베타보다 크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똑같은 요 두 번째. 저기서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럼 그 반대만 되죠. 두 번째는 ax 제곱 플러스 이번에 bx 플러스 c가 0보다 적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0보다 적은 구간이 뭡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죠. 맞죠? 그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보다 크고 적은 것보다 적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뒤집으면.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딱딱 요약해서 해주셔. 핵심을 줄기를 못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막 이게 혼란스러워요. 응?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능한 여러분들은 좀 필기를 좀 잘해 두실 필요가 있대. 그지? 요게 x축이고 물론 여기도 여기 x축이죠. 똑같이 우리가 요거도 봅시다. y 이퀄 요놈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역시 c다. 여기서는 a가 음수가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알파고 베타. 자, 2차 부등식 여기서 다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 물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해합니까? 여기? 함수 값이 마이너스 함수 값이 x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모두 음수란 말이죠. 그죠? 아시겠어요? 여기에 요 구간에 요 구간에 대응되는 요런 함수 값들이 모두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똑같이 0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분 똑같지.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그래프 보시면 되잖아. 따라서 이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적다. 예?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최고차 계수에 우리가 음수가 붙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그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죠? 같은 의미고. 그 다음 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요렇게 됐어요. 요게 우리가 0보다 적다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는 x는 뭐예요? 알파보다 적든지 x가 베타보다 크든지 요렇게 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내 두 가지 케이스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딱 요거는 세 개로 나눠 주시면 돼. 더도 덜도 볼 필요 없고 더 이하도 볼 필요 없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세 번째. 요번에 요런 경우는 한번 봅시다. 요런 경우.
요렇게 된 경우. 요렇게 된 경우 한번 볼까요? 물론 요 간혹 어떤 경우에 등호까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놈이 봅시다. 요거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자, 묻기 나름이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케이스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X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더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 다 되죠. 자,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모든 실수. 따라서 이때 해는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잘 관찰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됐을 때는 요 놈이 지금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죠. 그 말은 해가 존재하지 않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곧 뭐다 판별식 D가 이게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요게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3차 함수로 미분했을 때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니까 따라서 이때 D는 뭐다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X축과만의 해가 없으니 0보다 적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미적분에서 굉장히, 미분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똑같지요. 뭐, 요렇게 묻든지, 반대로, 이번에는 그럼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이제 어떻게 묻냐에 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답니다. 요 놈이 AXY 꼴, 요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자, 이걸 묻기 나름인데요. 봅시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묻는다면 굳이 요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적다라고 하면 이 해가 0보다 여기에서 동호까지 붙여볼게요. 0보다 적거나 같은 X의 값이 존재합니까? 없죠. 따라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우리 묻기 나름이죠. 여기도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요 놈의 값이 전부 대응되는 값이 모두 어디입니까? 이 값들이 요 대응되는 함수 값이 모두 음수죠.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해는 존재하지 않죠. 맞죠? 따라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 않는다. 그 반대로 두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 요 놈이 0보다 적다. 라고 했다면 어떠한 X에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가 또 모두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맞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X는 뭐다?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어쨌거나 얘도 보세요.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 판별식 D가 뭐다? 0보다 적다. 하여튼 모든이나 뭐 절대적이다 이런 모든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차함수에서 아 판별식 D가 0보다 적구나라고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여기도 우리 결론이 판별식 요놈의 우리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적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물론 절대값 이런 등등 있는데 뭐 책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절대값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의 부등식, 절대값 함수의 부등식, 절대값 함수 부등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고. 자, 케이스 1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 절대값 x가 뭐보다 크다. 우리가 뭐 2보다 크다. 라고 했다면
2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절대값 의미가 뭡니까? 거리죠, 맞죠? 2보다 큰 거리는 그럼 얘는 우리가 수직선상에 놓으면 자 0이라는 놈을 출발해가지고 2보다 큰 거리면은 2까지 거리는 요까지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도 여기까지도 2보다 적죠, 그죠, 맞죠? 결국 뭐예요? 2보다 큰 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들이 2보다 크죠, 맞죠? 요 점을 우리가 중심으로 했을 때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푼다? x는 뭐다? 적은 것보다 적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 풀면 돼. 뭐 한 개 더 들어볼까요? 예, 2번 뭐 봅시다. 예, 2번 얘를 자꾸 들어봅시다.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이번엔 똑같은데 x의 마이너스 우리가 3 해봅시다. 요 놈이 이번에는 뭐 4보다 적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이란 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4보다 적은 x의 위치는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쫙 그리죠.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볼게요. 요걸 3이라면 얘가 우리가 4보다 적으면 여기 거리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 7이 되줘야 되겠죠. 맞죠? 4보다 적은 거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 되줘야 되겠죠. 맞죠? 그죠? 요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4보다 적죠. 그죠?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푼다? x는 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적다라고 하시면 되죠. 맞죠? 물론 얘도 2차 부등식 형태를 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푸셔도 돼. x 마이너스 3이 뭐다? 4보다는 적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돼. 예? 넘겨서 정리한 결론이 요거 나오죠. 맞죠?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를 중심으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런데 뭐 종종 나오진 않는데 절대값이 2개짜리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지난번에 절대값에서 그래프 좀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뭐 교재에 있는 거 잠깐 한번 볼게요. 교재에 뭐 그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있는 것이 뭐 여기에 기출 문제는 없는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를 한 개 더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요 놈이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대요 라고 했대. 그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거 잠깐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절대값의 개수가 우리가 짝수면 가운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행했죠? 기억납니까? 홀수일 때는 가운데 점이 뼈주겠다. 그때가 최소값이다. 그런 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출제 의도는 빤하잖아요. 출제 의도는 가지고 노가다 띠라는 의도가 아니니까 최대 최소값을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 얘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 x가 뭐 이걸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되고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는 거 2바 같은 거 3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날샌다 이거죠. 원래 그렇게 하세요. 한번 처음 하실 때는. 그런데 어쨌든 얘의 그래프를 그린 거 싹싹싹 있다 이렇게 대충 되더라 이거죠. 맞죠? 그죠? 그럼 이 밑에는 그냥 x축이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x축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러면 요 놈에 있는 점, 요 놈 점. 자, 요 놈의 x 값이 뭐가 될까요? 옳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절대값 0하는 요 놈이 2가 되죠. 그런데 얘가 5보다 크다니까 5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됐을 것이라 이거지. 이게 y 이퀄 5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5보다 큰 우리가 그래프 형태는 이쪽 부분이 5보다 크니까 맞죠? 5 위에 있죠? 그럼 그 부분의 영역은 그 부분의 x 값은
요 놈이 될 거고, 맞죠? 이것의 왼쪽, 즉, 요 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 부분도 5보다 크잖아요, 맞죠? 우리 x의 범위를 구해주니까 요 놈의 오른쪽이다. 아시겠음? 그럼 결국 뭐다? 우리는 요것에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요 놈의 교점과 요 놈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뭘까요? 요는 모두 음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음수 붙인 것이니까 요 놈의 그래프는 이름하여 뭐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y꼴 저놈이 어떻게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죠, 맞죠? 요 놈의 그래프다 이거지.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는 요거는 모두 양수인 부분이죠, 맞죠? 모두 양수인 부분이니까 요건 모두 절대값 그대로 벗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y는 뭐다? 2x-1이다. 어쨌든 그러면 요 놈이 5가 되는 x가 맞죠? 요 놈이 5가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가 되는 x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 값은 x는 3이다. 아, 따라서 요 놈의 값은 3이 되고 요 놈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적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 나옵니다. 아, 요거는 뭐 국가적 지방직은 잘 안 되는데 서울시라든지 뭐 경찰직에서 조금 2차 이런 형태에서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한번 봐도 서울시에서 나온 거네. 166번 보면 비슷한 문제죠, 그죠,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 문제 다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필기 좀 잘해 두시고. 자, 이번에 봅시다. 한 개 더 봅시다. 이번에는 173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참, 경찰직의 문제가 좋아요. 실제로는 경찰직. 여러분들은 이거 국가직, 지방직 반복해 풀어보시고, 아, 좀 자신있다, 좀 경찰직.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직까지만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시험 치러 가셔도 돼. 그 이상 잘 안 벗어나니까, 뭐, 그 이상은 뭐 서울시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이 책 하나만 봐도 우리가 충분하다. 뒤집어 쓴다. 예? 그러니까 이책저책 잘못했다가는 망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유, 뭐, 그래도 혹시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또 막 그래. 그러니까 삶을 항상 그렇게 살아. 힘들게. 예? 그게 안 바뀌죠. 예? 언제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는 시점이. 죽기 전에 바뀌어요,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바뀌어요. 혹시 집에 뭐 그러신 분들, 뭐 사람이, 우리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개과천선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지? 어? 그러니까, 아, 사람이 자기 삶을 꼭 운명처럼 살거나. 근데 저는 그걸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걸 바꿔드릴 능력이 있거든. 실제 바꿔드리죠, 실제로. 이 무의식 속에 들어서 그 틀을 완전 바꿔버린 거야. 그거는 잠시만, 다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른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분간에 우리 학습 활동만 우리가 타협을 하자라고 무의식 속에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지.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이 자기 천성대로 또 돌아가. 이런 건 우리가 특별히 부탁하는 케이스에 사무직 해줘요. 누가 봐. 정말,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은 많은데 뭘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게 한 번씩 이제, 누가 이제 연락이 와서, 누구 소개를 해서, 그런 쌤이 계시다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를 변화를 시도를 안 하면, 여러분 삶의 발전이 없다.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시도를 해보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카페에 가가지고 책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 그래도 뭐, 여기서 공부하지 뭐, 예? 혹시 또 뭐 내가 이런 괜히 또 나태하고 또 혹시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느냐 뭐 등등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봅시다. 그렇게 사지 마시라고.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잖아. 예? 173번 봅시다. 자, 173번에 보시면 똑같은 거 우리 아까 다 했는 것들입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고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요.
굳이 양변에 마이너스 뭐 곱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 요렇게 된 놈의 해가, 이것을 우리가 해가 어떻게 돼? 해가 뭐래요? 해가 x가 뭐 2보다 크고 b보다 적다. 결국 뭐다? 2와 b는 요 놈의 뭐다? 2와 b란 놈은 요 놈의 방정식의 해가 되죠. 맞죠? 말하자면 2는 우리가 요 놈 우리가 알파고 얘는 베타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알지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2 플러스 b가 됐다. 따라서 걔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그래서 5가 되네. b 바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b는 뭐가 된다? 3이 되네. 그럼 b가 나왔다. 끝났죠? a는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자 b가 3이 됐으니 요 놈이 우리가 3이 됐으니 알파, 베타는 뭐예요? 6이죠. 맞죠? 6은 뭐예요? a분의 c 즉 뭐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고로 우리가 a는 뭐다? 마이너스 6이 되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죠. 그죠? 그런 형태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좀 혹시라도 이거 한번 풀어주십시오 하시는 건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아까 다 설명드렸는 것이니까 자 179번 잠깐 한번 볼게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나중에 보세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작업을 왜냐하면 좀 집중력을 향상,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 암시문, 예? 잠자기 전에 예? 그거를 나중에 하니까 지금 작업을 사실상 그걸 오래전부터 사실 하려고 했어요. 한 11년 몇 년부터 이제 근데 뭐 맨날 수업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맨투맨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한 거 이게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도 뭐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받든지 저는 보통 문자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감동의 그 희열, 전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크릿.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동원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 자, 179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자, 179번 k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고 봅시다. 그게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x고 플러스 1이 요 놈이 뭐라고요? 요게 0보다 크다. 이것이 항상 성립한대요.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이것의 해는 모든 실수 x다. 맞죠? 이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놈이 항상 성립한다 말 자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뭐를 생각해 주셔야 사실 다시 볼 거 없어 그냥 판별기 바로 쓰시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꼴이 결국 이 꼴이란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요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것은 2차 함수란 말이 없죠.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죠. 그랬을 때는 얘가 첫 번째 케이스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를 따져 주셔야 돼. 물론 그래서 K가 뭐다? 일단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보자. 마이너스 1일 땐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얘가 1이 있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잖아. 맞죠? 따라서 이럴 때는 항상 성립하죠. 모든 실수 X다. 모든 실수 X.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성립하네. 우린 K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요놈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기에서 그래프 형태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즉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모양이 요렇게 돼줘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고로 요놈의 X축과 절대 만나는 부분이 없다. 판별식 D. 짝수 씁시다. 자꾸 연습하세요, 이거. 자꾸 연습하세요. B-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뭐다? 0보다 적다.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죠? K 플러스 1로 묶어내서 정리를 해보니 뭐가 됩니까? 그러면 K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요게 0보다 적으니까 K에 관한 2차 부동식 따라서 뭐다? K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적다. 그죠? 요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또는이죠. 맞죠? 그죠? 이것이거나 또는 이것이니까 합집합이죠. 맞죠? 두 개를 세리 합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붙여줘도 된다? 등호 붙여줘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바로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제가 저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얘가 바로 우리가 판별식 D를 써야 되는데 요런 거 2차 함수나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국가적 문제예요, 그냥. 요런 것들이. 예. 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일단은 형태가 요렇게 됐죠. 맞죠? 예. K 플러스 1이,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요놈은 우리가 다시 요거는 요렇게 써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적다. 2차 부동식이 맞죠? 어디? 여기요. 예. 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예. 그렇죠. K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K 플러스 1이 만약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이게 항상성,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절대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안 생기죠.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 말인지, K 플러스 1이, 세 번째 보면, 만약에 K 플러스 1이 요 놈이 우리가 음수가 됐다 봅시다. 맞죠? 그러면 얘 그래프는 뒤집어졌죠. 맞죠? 뒤집어졌죠? 뒤집어진 놈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0보다 크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이렇게 되면 아예 말도 안 되죠. 맞죠? 설사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러면 요 부분만 우리가 음수 부분이 생기고 요 부분만 음수가 되지 이 부분은 양수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 x에서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음수 되면 아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 말은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 그렇지. K 플러스 1이 그렇지. 0보다 커야 되죠. 맞죠? 0보다 크는 경우도 생기고 K 플러스 1이 0이 돼도 된다. K 플러스 1이 0이 돼도 된다. 무슨 말?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는 옳죠. 이 말이 이제 결국은 그 말이다 이거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기 원래 뜨는 거 있으면은 저 범위랑 밑에 나오는 거랑 교집합 해야 되잖아요. 교집합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이건 말고 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랑 여기서 나온 K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두 개를 그러니까 맞아. 교집합이니까 얘가 없잖아요. 없는데 전체 종합적으로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만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요렇게 되죠. 맞죠? 당연히 얘가 됐다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요 경우 또는 첫 번째 케이스 두 개를 합했다 이 말이에요. 요 경우랑 요 두 경우의 합집합이 전체 해가 된다. 따라서 저거까지 합치니까 여기 등호를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적다.
좀 이해됩니까? 저기서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면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이미 K가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이고, 사실은, 이걸 하니까 좀 헷갈렸던가 보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K가 항상 요런 경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를 여기서 주의해야 되냐면, 얘가 2차 함수라 말이 없으면, 2차 항의 계수가 0인 경우부터 1차적으로 먼저 따져주는 게 우리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성립하죠. K가 마이너스, 우린 지금 K의 조건을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K 조건. 얘를 항상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만족시키는 K의 조건을 찾아주니, 첫 번째 2차 함수의란 말이 없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시켜보니까 0이 되고, 0이 되어서 X의 어떠한 값을 대입시켜도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됐다, 이거지. 만족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굳이 이래 안 적어도,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 형태가 이걸 안 적더라도 요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이해됩니까?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그죠? 두 개의 경우 합집합이니까 따라서 요런 경우, 즉 2번 얘를 무시한 경우는, 그냥 없는 경우는 요 경우만 되었고, 첫 번째 경우도 우리가 만족을 했으니까 두 개 합집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질문하시면 돼. 따로. 이제 진도가 조금 급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충분히 질문할 소지가 됐어요. 충분히 질문할 소지가 됐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정도니까. 자, 봅시다.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원래 정상이에요. 똑같은 말이 뭐예요? 184번이죠. 맞죠? 18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서 볼게요. 요거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놈이, 한 개 더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m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3. 3이 0보다 크다. 자, 좀 지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막, 왜 안 되지?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따로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 김샌다 이거지. 짐 빠지죠. 예? 뭐 시간, 그러니까 마음은 막 초조한데 이거 가지고는 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네요. 그럼 얘는 이게 0보다 큰 게 절대 어떠한 X값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여기 그래프가. 요 놈이 X축이면 이렇게 돼 주셔야 되잖아. 그죠? 맞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 판별식 D도 뭐다? 0보다 적다. 그러니까 바로 판별 쓰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만 이제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고 따라서 얘도 우리가 바로 씁시다. 이거 쓰시면 B-제곱 M-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M 플러스 3이 뭐다? 0보다 적다. 이거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죠. 그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 있네. 옳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그렇지만 얘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클 수 없으니까 얘가 요렇게까지도 허용하죠. 맞죠? 0이 돼도 상관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여기에다가 요를 했을 땐 중근까지 포함되니까 등호까지 붙여주시면 된다. 됩니까? 됐죠? 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들어갈게요. 첫 시간이니까 조금 피곤하죠. 그죠? 괜찮아요? 갈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가요? 얘기, 원래 첫 시간 제일 힘들잖아요. 오전 수업이. 원래 그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나서 수업이 조금 더 힘들어. 1시간이지만. 좀 나른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전에 조금 더 나가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좀 나가봅시다. 시기에는 너무 애중간합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좀 잘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전문가좌표부터 볼게요. 전문가좌표부터 봅시다. 전문가좌표 부분인데요. 뭐 가장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 두 점 사이 거리부터 볼까요?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우리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공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그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에 적용된다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두 점 여기, 두 점 여기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 뭐 2라 할게요. 요 놈의 점을 우리가 제가 3,5 정도 할게요. 요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맞죠? 그죠? 요 피타고라스 정리 빗비 안에 우리 길이니까 빗비의 길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죠. 맞죠? 그거 루트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는 뭐다? X 좌표가 3이 되고 Y 좌표 값은 2잖아. 그죠? 요 놈에는 요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3-1이죠. 3 빼기 우리가 1이다. 요 놈은 Y끼리 비교해주면 되죠. 맞죠? Y끼리 5에서 우리가 2를 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 길이는 5에서 2를 뺀 것이다. 따라서 요 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니까 루트에 이것에서 이 3-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5-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죠? 그죠? 두 점 사이 거리가 맞죠? 그 다음에 뭐 두 점 사이 거리가 맞아 기본적인. 근데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것이 뭐 최대 값이니 최소 값이니 등등인데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무게 중심 이런 등등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위치관계 두 점 위치관계 봅시다. 위치관계 첫 번째 우리가 저것도 똑같이 할게요. 어떤 여기 두 점이 있다. 여기 요 점을 x1이라고 y1 요거는 그냥 뭐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점을 우리가 x2고 y2라 할게요. 요 점을 A라고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봅시다. 두 점 AB의 M 대 N의 내분점이란 말이 뭡니까? 요거 우리가 M 대 N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 점을 의미하죠. 맞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닮은 비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닮은 비에서 나왔으니 실제로 얘 모양을 그리면 원래 얘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요 삼각형이랑 요 놈의 삼각형 서로 닮은 꼴이죠. 맞죠? 그죠? 그죠? 그런 이제 관계이지 말. 우리는 결국은 요 점을 찾는다는 것은 요 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 M 대 N으로 네번은 뭐 기본 공식은 알고 있죠. 그죠? 그 말은 우리 삼각형의 비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 비를 따지면 M 대 N이면 요거도 뭐예요? M, N, 요건 뭐예요? N 대 M 되겠죠. 맞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밑으로 똥 내렸으니까 요것도 M 대 N 되겠죠. 맞죠? 잘 보세요. 예. 요 삼각형 구조가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놈의 큰 삼각형도 닮은 꼴이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삼각형? 요 놈의 삼각형이랑 요 놈의 삼각형도 닮은 꼴이죠. 그죠? 맞죠? 따라서 얘가 M 대 N이라는 거, 요거도 M 대 N. 즉, 요 길이 똑같은 거, 요거도 M 대 N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X 하나만 비교했을 때 얘를, 그럼 요거는 X1이고, 그럼 요 점이 뭐가 돼? 요 점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X2고 Y1이죠. 자, X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요걸 우리가 M 대 N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 점. 그럼 요 점을 제가 X를 할게요. 그죠? X를 해볼게요. X를 했다 어떻게 해요? X-X1 대 뭐예요? 요 길이는 뭐예요? X2 X되죠. 맞죠? 그죠? 요 놈이 뭐예요? 이게? M 대 N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해서 후다닥 정리를 해보니, 결론은 X란 점이 뭐가 된다? 쟤를 다 정리하니까, X는 뭐가 된다? M 플러스 우리가 N의 뭐다? 어떻게 돼요?
mx2 플러스 n의 x1 이렇게 된답니다. 해보세요. 직접 그렇게 나와요. y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저런 식으로 똑같이 하니까 y도 똑같더라. y도 우리가 m 플러스 n의 분의 m의 x2하고 뭐 플러스 y m의 y2고 n의 y1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요런 관계가 된답니다. 요 자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간략간략하게 익히 두셔야 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점 A가 돼. A란 점이 있는데, 요런 뭐 마이너스 1, 뭐 1 할게요. B라는 점은 우리가 뭐 3,4 할게요. 우리가 두 점. A, B의 2대1 내분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씁시다. 그죠? 그럼 항상 식을 쓸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들 문제 푸시다. 요거 2대1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x 좌표부터 쓰면은 어떻게 해요? n 플러스 n 2 플러스 1 되죠. 맞죠? 그리고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 해주시고 마이너스 1 따라서 3분의 5가 되더라. y도 똑같죠? y는 분모도 똑같으니까 얘 3분의 뭐 이번에는 y쪽을 해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 4, 8 2 곱하기 4 해주고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구조다. 네 분점이다. 두 번째, 우리 네 분점이고, 요거는 네 분점, 두 번째, 두 점 사이, 그리고 요거 첫 번째 게 두 점 AB. 두 번째는, 두 점은, 뭐 제목으로 따지면 두 점의 위치 관계로 따, 위치. 위치 관계를 하는데, 제목을 굳이 붙이겠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외분점은 M 대 N의 외분점 봅시다. 외분점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맞죠? 그러니까 외분점이다. 외분점이란 거 외분점이다. 외분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식을 익히 두시는 게 좋아. 그림으로서 그림 조금 이해하기 까다로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이거예요. 얘가 0이 있고 요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대1 요거를 3이라고 요거를 2라고 1이라고 3이라고 때 요 점은 뭐야? 요 점이라는 것은 요걸 A라 하고 요 점을 B라 했을 때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맞죠? 요 점은 우리가 2대1 내분점 AB 맞죠? 그럼 AB 두 점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이것들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요것이 2가 되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이 1이 되니까 알겠죠? B가 2대 1 돼야 되니까 요 점의 값이 6이 됐단 말이에요. 6이 되고 여기까지 거리가 3이 되니까 2대 1이 되더라. 그게 외분점이네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우리 외분, 따라서 요게 외분점, 요게 우리가 외분점이다. 2대1 외분점, 2대1 우리가 외분점이랍니다. 근데 뭐 시험에 가서 이제 이거 이해표 여러분 이제 공식 하시면 돼. 따라서 이제 요런 관계를 설명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분점 어떻게 해요? 두 점 AB를, 그래서 두 점, 우리가 두 점. A가 있고, 요놈이 x1, y1 B가 있고 x2, y2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요 놈이 여기 x 맞죠? 6,0라는 것은 6,0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0과 우리 여기서 0하고 우리가 3이라는 점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그 점은 여기에서 2에서 어떻게 물론 뭐 이것도 관계식이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2 빼기 어떻게 돼요? 이거는
2 마이너스 1 해주고 요거 곱하기 즉 2 곱하기 3 해주고 빼기 요렇게 우리가 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정면 가볍게 해보세요. 그럼 어쨌든 요 놈이 주어졌을 때 요 두 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외분점은 어때요? 외분하는 점. 외분점은 일단 항상 식을 요 밑에 써주세요. 요 밑에 M을 여기 쓰시고 N을 여기 쓰시고 요건 어떻게 적어주느냐 따라서 여기 X 좌표는 여기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부호만 마이너스로 다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M-N분의 M의 X2 마이너스 NX1 Y좌표는 뭐다? M-N이고 MY2 똑같잖아요. N의 Y1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X를 하나 가지고 Y를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X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뭐 중점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이번 세 번째. 두 점 AB 중점, 두 점 A, X1, Y1, B가 X2, Y2다. 두 점 AB의 중점은 두 점 AB의 중점은 뭐 중점? 중점이라는 거 1대1로 내보내는 거죠. 맞죠? 1대1로 내보내는 건 그냥 2로 나눠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우리가 X좌표는 뭐다? X는 2분의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 주시고 Y는 2분의 Y좌표끼리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별로 문제 없습니다. 됐고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무슨. 그 다음 뭐 중선 정리니, 무게중심이니, 이런 등등 있는데, 물론 무게중심, 그 다음에 세 문제 봅시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위치 간격은 세 번째 우리가 무게중심, 삼각형 무게중심, 이 삼각형의 우리가 삼각형의 이것의 무게중심이란 걸 봅시다. 무게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 예? 중선의 교점, 그 말도 맞아요. 중선의 교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건 이론적인 설명 맞고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요놈 어떤 우리가 연필에, 볼펜에 딱 세울 때, 그게 우리 균형점이죠. 평행. 그 말은 결국 뭐다? 어떻게 보면 요게 A가 주어져 있고, 요게 뭐 X1, Y1이라 해봅시다. 요거 B라는 것은 우리가 X2, Y2고요. C라는 놈은 우리가 X3, Y3라고 했을 때, 자, 무게 중심이라는 거, 요렇게 우리 중선자, 요 중심.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중심, 요렇게 했을 때 요것들 중심이죠. 맞죠? 따라서 요 점은 이게 뭐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3등분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각형 넓이의 3등분점이다. 요게 우리가 무게중심 우리 G라 해봅시다. 그래서 물론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 두 점의 중점이죠. 맞죠? 그럼 요렇게 그었을 때 요것에 또 중점이죠. 맞죠? 얘들 중점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교점. 요 중점을 지난 요 직선과 요놈의 중점을 지난 요놈의 직선과 요 두 개의 중점을 지난 요놈의 직선들의 교점이다. 그죠? 맞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면 충분히 다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요 점을 지나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과 요 점과 요 중점 요 두 점을 지난 직선과 요놈의 점과 요곳의 중점을 지난 직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뭐 직선의 방정식 하면 아실 거니까.
따라서 그걸 다 증명을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G라는 것은 결론이 뭐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이건 여러분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증명을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근이 3개. 이 3원 1차 연립 방정식 푸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선 정리는 뭐 해봤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한번 되게 어려운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선 정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번째 우리가 중선 정리 봅시다. 중선 정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뭐 증명을 하면 충분합니다. 중선 정리라는 것은, 뭐, 얘도 우리가 중선 정리를 굳이 정리를 해보겠다라면, 이렇게 두서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중선, 어떤 삼각형 해서, 우리 중선 정리, 만약에 여기 우리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요 놈을 우리가 요 두 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일 때, 해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 제곱 플러스 이것 제곱. 쉽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이걸 왜? 피타고라스로 옮기면 편하잖아. 원래 이것들이 피타고라스가 다 원조니까. 피타고라스 하는 사람 대단하죠. 그러니까 수학자라기보다 거의 교주지. 지 말 안 듣면 죽여버리죠. 말하자, 우리 막 갓나 새끼, 이거 말 안 듣네. 이러면 뭐 물에 빠져 죽이고. 하나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가 생길 정도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자기 권위적이었겠죠. 그래서 누가 무리수인가 뭐 발명회를 했는데 누군가가 막 자꾸 대어들다가 물에 막 빠뜨려가지고 물속에 넣고 막 그런 어떤 뭐 등등이었고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 대단하죠. 모든 우리가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108가지 정도가 된다니까. 108가지 엄청나죠. 우리 기하학이라고 한 게 그만큼 방대한 우리가 영역을 차지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래서 요거 직접 써보시면 되냐. 그럼 얘를 우리가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봤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빗변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어떻게 해요?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에 이 빗변이 몇 개 있는데 2개 있잖아요. 2배 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중선 정리 이렇게 열어두세요. 따라서 우리가 중선 정리 이렇게 열어봅시다. 요 놈의 길이를 우리가 A고 얘가 B고 요 놈이 C. 중선이 똑같이 C 똑같죠. 그죠? 맞죠? 요걸 우리 T라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선 정리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 즉 빗변의 2개의 제곱은 뭐다? 요거 밑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몇 개다? 2개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외워둡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 하나 더 봅시다.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은, 자, 요런 것 등등이. 자, 물론 우리 대칭 관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요런 문제가 바로 일찍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봐두셔야 될 건, 185번 잠깐 한번 볼게요. 그 뭐 서울시 복지직인데, 그래, 요 문제는 한번 풀어볼 만하다. 자, 185번은, 자, 우리가 이 185번의 원리는 실제로 이거죠. 자, 우리 삼각형에서 어떻게 해요, 삼각형? 우리 어떤 삼각형이다. 자, 이것을, 자, 한 변은 우리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 그죠? 맞죠? 이게 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 한 변의 길이는 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 그죠? 맞죠? 한 변의 길이는 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 그죠? 어쨌든 결국 어떻게 최단기 요게 제일 짧다. 그죠? 요렇게 이렇게 모으다가 여기 일치했을 때 이제 그런 원리인데 따져보면 우리가 대칭이라는 그래서 180 우리가 5번이 그런 원리예요. 양수 x에 대하여 봅시다. 그 원리를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니 x-3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루트에 x-4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다. 이것의 최소 값을 구해봐라. 이거 뭐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면 그냥 끝나요. 이거 뭐 말인지. 야, 이거 보니까 뭔 말인데요. 보니까 잘 보세요. 요 말이 요 말. 요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x라는 것들은 모두 얘들은 x축에 있는 점이네. 요걸 다시 살짝 옮겨 올게요. 저 그만해. 여기 쓸게요. 그대로 이렇게 쓰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3,2가 여기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4,1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말은 뭔지는 모르는 요놈의 x란 놈이 요 x축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 3,2에서 요 점의 길이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합의 최소 값을 우리가 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걸 묻는 거죠. 그 눈치 못 끌면 틀린다. 이거 뭔 말인데 이거.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요 점 우리 x축에는 요 점 뭐야? x,0죠. 맞죠? x,0 맞잖아요.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지. 움직인다 이거지. 따라서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 더하기 이게 최소다. 어느 하나를 x축에 대칭시켜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이것을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요거 합시다. 요거 대칭을 딱 시켰다. x축 대칭을 딱 시키면 얘는 어떻게 해? 4,-1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게 막 움직이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 딱 대칭을 시켜서 요렇게 연결 딱 시키면 이왕 잡을 거 요거 더하기보다도 결론이 요거 더하기 요것의 길이라는 것은 요 그대로 내는 요 길이가 되네. 최단 거리가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에 우리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항상 크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 맞죠? 그래서 이왕 될 거 뭐 이렇게 막 움직여.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따라서요. 요점 이왕이 요점 잡으면은 만약에 여기 요점 잡았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 요렇게 되는데 그거 약간 우리가 대칭을 시켜서 좀 꺾여 있다 이거지. 결론은 뭐냐? 요점을 잡으면은 요거 딱 잡으면 요거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나 똑같다 이거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 최단 거리가 되네. 그래서 결국은 요겁니다. 요 두 점 사이를 구하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결론이 따라서 뭐다? 루트 뭐야? 빼주니까 얼마예요? 1 되고 하니까 얼마예요? 9가 돼서 루트 10이 최소값 되네.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뭐 말인지 잘 아셔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